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요즘 일상이 어떠신지요? 뭐 스트레스를 좀 받으시는 분들도 있고 나름 또 힐링을 잘해서 하루하루를 또 의미 있게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항상 여론고수와 함께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많이 또 응원해 주시고 좋아요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저널리즘 분석 여론조사 전문 대기자입니다. 홍영림 기자와 함께합니다. 저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홍 기자님, 지난 문재인 정부 때 많은 비판이 있었죠.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또 이 비난도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 그때 그 비난의 일종의 화살이 날아갔던 것이 바로 이제 이른바 86세대입니다. 운동권 세대. 운동권 세대가 자리를 다 차지하고 30대 젊은 세대들에게 무슨 기회를 주느냐. 해도 너무했다. 자기들끼리 다 해먹는다. 그런 비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관련된 조사 결과도 있었는데 이른바 우리 정치에서의 86세대의 명암 어떻게 일단 보시는지요? 이게 저희가 이제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예. 여론조사를 통해서 보면, 예. 최근 조사는 없는데, 2021년 매경 MBN이 조사한 걸 보면, 예. 그 당시 이제 국민의 68%가 86세대는 용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물러나야 된다. 그리고 그 당시 이제 KBS 한국리서치 조사도 보면은, 20, 30대에서 86세대가 젊은 세대에 비해서 노력한 거에 비해 너무 많은 걸 누리고 있다. 예. 라는 응답이 57%. 그러니까 어떤 전문성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독보적인 기술에 의해서 인생에서 성공했다기보다는 그 운동권, 민주화운동한 거 그거 가지고 계속 정치권에도 있고 우리 사회의 중추 역할의 핵심 조직을 다 독차지했다 이런 비판이네요. 그렇죠. 그런 비판이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게 80년대 중반에 이제 민주화 이후에 그 당시에는 뭐 이분들도 대학생들이었겠지만 예. 이후에 이제 90년대 2000년대 특히 이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2000년대 초반에 국회의원이나 정계에 이제 진출해 갖고 예. 지금 20년 이상 이게 아직까지 현직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죠. 86세대들 중 우리가 처음에는 386이라고 했다가 486이라고 했다가 예. 586이라고 하는데 사실 절반 이상이 60대 됐으니까요. 절반 이상이 60대가 돼서 절반 예. 가까이가 60대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686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86세대라는 말을 하는데 이분들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막 오래 했다 이것만의 문제라기보다 오래 하다 보니까 뭔가의 어떤 정치적인 지향점이 운동권적인 시각에서 한 20몇 년 동안 이게 별로 변한 게 없다. 예. 이게 굳어졌다. 예. 예. 굳어졌는데 그러면은 가장 대표적인 게 최근에 송영길 전 대표가 누굽니까? 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어린 놈이라고. 예. 한동훈 장관도 신이 넘어요. 어린 사람은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권위적이에요. 백세 시대니까 어려 보이나 보죠. 아니 근데 얼마나 권위적이에요. 네. 이게 본인들은 한 30대 초반부터 이 정치권에 들어가서 그걸 해왔는데 그러면 그 당시에는 나이 많은 60대, 50대, 60대를 향해서 개혁을 하자라고 해서 이 현실 정치에 들어와서 이제 예. 정치를 시작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나이를 든 다음에는 이제 그분들 보고 40대 후반 50대 초반까지도 어린 놈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자리를 안 내주는 건가요? 그러면 개혁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네. 개혁을 거부하는 건데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러다 보니까 모든 이 가치 판단의 기준이 예. 본인 중심이란 말이죠. 본인 중심이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인 중심이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내로남불이네요. 내로남불이 되는 거잖아요. 네. 내가 하는 건 다 로맨스야. 다 오라. 예. 남이 하면 다 틀려. 불륜이야. 예.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최근에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낙연 신당과 관련해서 이낙연 전 대표한테 사꾸라라고 그랬잖아요. 네.
예, 뭐 당 바꾸거나 뭐 지금 뭐 일각에서는 진짜 사쿠라는 누구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당을 바꾸거나 배신한 사람을 그 정치권에서 사쿠라라는 표현을 네. 하는데 정작 일본에서는 그런 말 안 쓴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제가 일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모르더라고요. 몰라요. 그 일본에서는 이런 말을 안 써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언제부턴가 이 말을 쓰게 됐는데 어쨌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김민석 의원의 별명이 뭡니까? 김민석 의원의 별명. 네, 무슨 모릅니다. 뭘 몰라, 알면서. 네. 별명이 김민세잖아요. 김민세.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본인이 예전에 노무현 후보 때죠. 예. 2002년 대선 때 열린우리당인가요? 아니면 뭐 어쨌든 그 당에서 이 노무현 후보를 그해 초에 2002년도 초에 경선에서 이제 이겼잖아요. 노무현 예. 후보. 근데 이렇게 좀 지나다가 보니까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후보 교체론이라는 얘기가 막 나오면서 그 당시 이제 정몽준 후보, 무소속 정몽준 후보 쪽으로 그 당시 이제 이 여권 지지층들이 이제 분리가 됐잖아요. 예. 그때 김민석 의원이 노무현 캠프에서 이제 이쪽으로 옮긴 거 아니에요. 정몽준 캠프로. 정몽준 캠프로 옮기면서 거기서 이제 중요한 자리를 했죠. 예.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난 다음에 반성을 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민주당으로 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런 정치인을 보고 정치권에서 뭐라고 그래요? 철새라고 그러잖아요. 사쿠라. 철새. 네. 그러니까 김민석 의원 별명이 김민세가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쿠라의 원조가 20년 전에 사쿠라의 원조가 남부구 사쿠라라고 그런다. 이게 좀 이상하지 않냐. 그랬더니 네. 이제 뭐 김민석 의원은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난 그거 20년 전에 했고 그 사이에 반성한다라는 얘기 난 100번도 더 했을 거다. 예. 이제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그 얘기 하지 마라. 난 지금 현재 스코어가 중요하다. 아니 이 그 얘기 대목에서 했겠죠. 홍 기자님 제일 궁금한 게 우린 여론 전문가니까 아니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김민석 의원은 본인의 과거만 덜추어질 뿐 별 도움이 안 될 텐데 왜 이런 발언을 한 겁니까? 그거야. 본인의 또 이제 이번 총선, 다음 총선에서 공천을 보장받기 위한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친명 충성심 발휘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크죠. 예. 뭐 그거 이외에는 뭐 별로 설명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래서 이번 다가오는 총선을 이른바 86세대 청산의 총선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건 왜일까요? 이 얘기는 사실 86세대 청산이라는 얘기는 뭐 요즘 당장 나온 게 아니라 예. 언제 사실 이게 아까 제가 여론조사 이걸 할 때 보면 2021년 중반에 한 건데 왜 이 여론조사가 그때 KBS도 하고 뭐 매경도 하고 했냐? 예. 그때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되고 그 당시 상대 민주당의 당대표는 누구였습니까? 송영길이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송영길은 86세대 운동권의 상당히 대표적인 상징적인 인물 중에 한 분이고 이준석은 반대로 30대의 참신한 이미지의 정치인이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양쪽이 대비되면서 그 당시 국민의힘은 86세대 청산론을 그 당시 세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변하고 있다. 그러면서 86세대 청산론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총선을 앞두고 청산론 얘기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이미 나오고 있고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뭐 지금 160 몇 명 되잖아요. 예. 그 중에서 뭐 86세대 운동권을 비롯해서 어쨌든 학생운동 출신의 의원들이 뭐 어떤 절반이 카페 보니까 한 70명이라고 명단까지 나온 게 있어요. 절반이네요. 명단까지 나온 게 있는데 이분들의 상당수가 사실은 호남보다도 수도권에 많아요. 이분들의. 호남은 뭐 사실 뭐 운동권이 아니더라도 뭐 이 지역에서 자리 잡은 분들이 많으니까 될 수 있고 특히 서울, 경기, 인천에서 뭐 송영길, 뭐 정청래, 뭐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사실 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수도권에서 뭐 열세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마 전략을 이제 86세대 청산론으로 가게 된다면 이게 약간 전략적인 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지 않을까 뭐 예.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홍 기자님, 그래서 한동훈 장관이 수도권에 등장하면 총선 성격이 86세대 청산이 더 두드러질 수 있다, 이런 진단이 나오네요. 뭐 저는 꼭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뭐 어쨌든 등판이 되면 네. 어떤 식으로든지 등판이 되면 그 어떤 이 세대 교체라고 하는 이슈가 분명히 나올 거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홍 기자님은 86세대 아니고 신세대신 거죠? 그냥 넘어가시죠. 네. 자, 총선의 전망 과연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선거에 대한 성격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86세대 청산이 돼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